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매 작품 어떤 배역이든 자기 옷처럼 소화하는 배우 장소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식구로 인사드리는 배우 장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 준비 끝에 영화 식구가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하신 소감이 어떤지 여쭤보시네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게 이야기로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 많이 기대되는 작품이었어서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개봉하게 돼서 너무 좋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네, 그럼 신작 영화 식구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어떤 스토리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식구는 단란한 가족 순식 애신 부부와 딸 순영의 이야기인데요. 순식이도 한잔 해? 괜찮으세요? 오빠, 이 아저씨 누구야? 누구시지? 안녕히 가세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불청객 제구가 등장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보자주 가라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나갑니까? 이 작품에서 연기하신 애심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네. 인물이어서 촬영을 준비하실 때도 네. 많은 좀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내가 표현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좀 다른 편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분들 같이 일하는 곳에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일도 같이 하면서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정말 아이들처럼 되게 순수하구나 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솔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럼 그 지적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네. 또 하나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정육점에서 이제 소고기를 안 사준다고 좀 네. 삐지는 장면 있잖아요. 사실 그 옆에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삼겹살 한 것만 주세요. 세 개기는? 돈이 없어요. 모아서 우리 순영이 자전거도 사줘야 되고. 애심이 같은 경우는 정말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그 아이들이 실제 그렇잖아요. 아빠, 나 자전거 안 사도 돼. 엄마 고기 사주대.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하면서도. 참 재밌는 장면들이 그 아이랑 같이 라바 애니메이션을 네. 보기도 하고 또 눈길이 갔던 게 계속 그 남편분하고 같은 잠옷을 계속 입고 네. 나오시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옷도 그렇고 또 좋아하는 만화는 어떤 일이 있던지 꼭 봐야 되고 남편이랑 항상 손 붙잡고 다니고 잠옷도 저도 되게 아이 같은 느낌의 잠옷을 부부가 입고 있는데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잠옷이. 근데 따뜻해 보이는 그 가정의 그 느낌을 좀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포슬포슬하거든요 그 잠옷이. 네. 애심은 굉장히 여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떨 때는 남편 순식보다도 더 강인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애심의 마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누군가를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데려온 거였고 처음엔 호기심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지만 들어오세요. 뭔가 본능적으로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라든지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한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순영이요? 아침 일찍 삼촌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삼촌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 본능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서 저로서는 되게 매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뭐야, 왜 그래? 본인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마음이 더 발동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건강도 사실 좋지 않아요. 간질도 있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공장에 가서도 야근까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간식 같은 거 있으면 챙겨와서 아이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심정적인 부분은 사실 강한 끈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면서. 저는 이번 작품이 신정근 배우의 발견 같은 느낌도 네. 들었고 또 장소연 배우의 또 이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해서 부부의 호흡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그 신정근 배우하고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작품 통해서 이제 처음 같이 호흡을 맞춰보는 선배님이었는데 원래는 선배님 좀 약간 표현을 많이 안 하시고 조금 츤드레 같은 스타일이시긴 하셨는데 순식이를 할 때만큼은 굉장히 막 정말 순박한 그 미소를 늘 잃지 않으셨고
되게 또 마음이 실제로는 되게 따뜻하세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핫팩 있냐? 그래갖고 없는데요. 써라. 하면서 이렇게 툭 던져주시고 실제 손식을 본 듯한 그냥 약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어가지고 하면서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딸 순영을 연기한 고나희 네. 배우도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요. 너무나 선형덕스럽게 아, 네. 어떻게 보면 자신과 그 지적 연령대가 비슷한 네. 부모가 살아가는 그 아이를 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이 식빵은 큰 걸로 사야 싸게 맥히는데. 근데 먹을 만큼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똑똑하다.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그 현장에서 이 고나희 배우하고는 또 어떤 좀 대화를 나누셨나요? 연기 지도라던가. 아니요. 저는 너무 잘하는 배우니까 예,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좋은 배우예요. 네. 귀여우면서. 네. 또 이 작품에서 눈길이 가는 캐릭터는 바로 배우 윤박 예. 씨라고 하겠는데요. 연기를 또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네. 정도로 미운 이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좀 어떠셨나요? 실제로는 특히 나이가 윤박 씨를 너무 잘 따랐어요. 왜냐면 제일 잘생겼으니까. 아빠보다 저희 엄마 역할보다 영화 속에서도 윤박 씨 그렇죠. 오면 항상 윤박 씨 옆에 있고 이렇게 되게 둘이 잘 사이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너무 순하고 되게 착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커서 나중에 너네 엄마 아빠처럼 쓰레기 주면서 어리버리하게 바보처럼 살아. 연기할 때는 정말 확 변해서 강하게 확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면서 너무너무 좋고 편했어요. 저기 공병 나랑 순영 엄마랑 모아놨다가 우리 순영이 학교 들어가면 사주려고 모아놨. 근데 또 이번 작품은 배우 윤박 씨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네.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장면에서 가장 미우셨나요? 저는 막 제가 만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순영이랑 같이 삼촌, 우리 순영이 라바 보면 안 돼요? 계속 스포츠 프로 보면서 막 못 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막 엄청 화냈는데 제가 쓱 진짜 아. 리모컨을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만화를 다시 보면서 좋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대단하다. 대단해. 그때 정말 꼬집어주고 싶었어요. 윤박 씨를. 왜 못 보게. 이 원래 집안의 권력은 리모컨에 있는데 이 우리 집의 권력을 본인이 차지하다니 하면서. 이 영화 19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성취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냥 작품을 할 때마다 한 새로운 인물과 만났을 때 그 기쁨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모습들 연기하면서 그럴 때마다 뭔가 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작품 한 작품 만나가는 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과정이랄까요? 네. 네, 그러면 역시 지금의 장소연 배우를 또 기억하게 만든 작품이라고 하면 미스터리 스릴러 곡성을 빼놓을 네.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그놈이랑 뭔 연관이 있는 거요? 영화 곡성은 한 시골 마을에 낯선 외지인이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경찰 종구가 딸 효진의 이상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 외지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효진이 어디냐고! 이 곡성은 또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작품이죠? 곡성은 제가 이전에 그 나홍지 감독님의 황해라는 작품을 잠깐 출연을 했었는데 방 하나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셔.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고 인물들 관계별로 대사를 짤막짤막하게 제가 만들어서 가서 감독님이랑 미팅하면서 그거를 좀 보여드렸었고 감독님 바로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시나리오를 그때 좀 달라고 얘기를 드려서 그날 당일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된 작품이에요. 저는 이 곡성 같은 작품은 정말 내가 포박된 것처럼 네. 할 수 없게끔 첫 장면부터 끝까지 쭉 봤던 네. 그런 긴장감을 준 작품이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에서 기억에 남는 명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시사회 때 제가 보면서 막 놀래고 왜냐면 제가 모든 장면을 같이 참여한 건 아니니까 제가 출연했던 장면은 알지만 의외성 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 황정민 선배님이 이제 무당으로 나오시는데 그때 굿을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카메라도 한 7, 8대 부르고 되게 크게 찍었던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서 그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는 이 곡성이 내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글쎄요, 뭔가 이렇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다 깨부수고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선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좀 많이 버겁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에요. 이 장소연 배우는 뭐랄까요? 그 현실 연기의 달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그 영화 속 인물이 된 것처럼 연기를 잘 해낸다, 제 역할을 해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계기가 이윤기 감독의 멋진 하루에 출연하셨을 텐데요. 네. 그 영화 속에서 그 하정우 배우가 네. 연기한 병훈의 초등학교 동창 네. 짝꿍이어서 이거 40만 원이에요. 몸투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그 해맑게 네. 40만 원이었죠. 네. 돈을 빌려주는 모습을 보고 진짜 그 인물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이제 관객으로서 보면 뭔가 그 인물을 봤을 때 그 사람 같고 진짜 같으면 제가 더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볼 땐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돼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현실 연기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좀 약간 무식하게 하는 편인데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이면은 커피 전문점 그 점주 교육을 실제로 받은 다음에 제가 또 와서 계속 연습을 해보고 그거를 제 몸에 그냥 체화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한 작품을 위해서 진짜 긴 시간 준비를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또 도가니였던 것 같아요. 네, 수화통역사 도가니는 역할을 위해서 정말, 네. 뭐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씩 연습을 그때는 하셨다고. 정말 고3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언어는 그냥 배워서 습득하면 되지만 교장실이나 행정실로 끌고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수어랑 실제 말하는 어순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동시에 다 소화하려니까 굉장히 제 머릿속에 회로가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사는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법정신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대사를 다 통역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몇 번이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대사를 다 익혀놨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많이요. 아주 많이요. 대사 양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고 방청객이 실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완전히 철저히 저한테 체득화되어 있었어야 돼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웠어서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앞으로 또 어떤 배역,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진 않을까요? 공포 영화 이런 거에서 좀 스산한 인물 같은 거. 왜냐면 제가 공포를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무섭다고 공포 영화 같다고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럼 실제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멜로도 많이 안 해봐서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 13초를 드립니다. 네. 13초가 지나면 여지없이 편집되니까 기억하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시작! 여러분 마음을 아주 파고들 수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는 겪을 수 있는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영화 19 정말 따뜻할 것 같지만 또 무섭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지만 스산하기도 하고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의 무비빅 스타 배우 장소연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장소연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